잠깐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해드렸어요. 이 화면이 뭘까요? 내가 살. 여기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오늘 올라간 글이거든요. 어, 이제 시인데 이게 이제 요 김정원이라는 선생님이 쓴 시인데 제목이 북수는 내가 살게라는 그런 그 시예요. 굉장히 뭐랄까 따뜻한 그런 글이어서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기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썼는데 어, 그래서 이 시를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근무했던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초천 그 교사 생활 시작할 때 초보 때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런 내용을 여기 적고 그런데 정말 시인은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게 그냥 저 생각에는 아직도 막 너무 초보적인 그런 수준이라 시 하면은 그냥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막 김소월이나 뭐 이런 그 한영문이나 뭐 이런 시들만 생각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냥 문장인데도 이제 그런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북수는 내가 살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 전남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고3 그 수능 시험 막 대비해갖고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 보니까 고3 생활이 매우 모양이다. 9월 수능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진로 고민을 삼키지 못해 속앓는 아이와 속을 풀기 위해서 영산강 상류 뚝방에 올라 담양 진운의 국수집에서 얼얼한 비빔국수를 시켜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쭉 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시의 그런 형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약간의 수필 같은 그런 형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서 보면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래서 이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이제 국수를 사준 거죠. 그때 그 국수를 먹으면서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여기 보니까 제가 나중에 출세를 해 돈 벌면 선생님 모시고 국수 사드리고 관방천도 함께 산책할게요. 그때까지 꼭 우리 학교에 계셔야 해요. 이랬거든요. 그런 학생이 졸업하고 1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학교에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맛도 간판도 없는 그런 변함없는 그 국수집에서 국수를 후루룩 거릴 때면 나는 속으로 이들이 내 선배에게 묻곤한다. 같이 국수 사 먹고 관방증 걷는데도 출세까지 해야 하니 나에겐 출세 못하고 돈 못 벌어도 너이고 그러니까 그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출세하고 떼돈 벌어도 여전히 너인데 구두 약속은 금소시효가 없으니까 언젠가 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 24번 국도를 지날 일 있거든 내 모교 한번 들르렴. 네가 그렇게 성공하면 국수 산다고 선생님 딴 데로 전공 가지 말고 계시라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여기를 들려라. 그러면 국수는 내가 산다.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가 같이 산다. 산다라고 하는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분이. 이걸 보면서 아주 그 저의 그 초보 때의 그런 그 생각도 나면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블로그에 뭐라고 할까? 그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 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렇게 한두 건씩 이제 글을 올리는데 오늘은 이 글을 한번 써왔어요. 날씨도 많이 차가워지고 저는 이제 따뜻한 국수 국물 그런 것도 생각했지만 이 선생님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이 참 이렇게 느껴진다 하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지도 보이시나요? 그게 안 나왔어요. 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아직 안 됐군요. 잠깐만요. 저 혼자만 보고 있나 봐요. 그러면 먼저 공유했던 걸 풀고 다시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나 봐요. 이제는 보이시죠? 예,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의 지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조금 가평도 얘기를 했죠. 양평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곳이 이제 할 곳이
어디예요? 용인. 네, 여기 용인이에요. 용인 하기 전에 어디 했었어요? 성남. 네, 여기 성남을 했어요. 성남이 몇 번이에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270에서 279번. 네, 270에서 279번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0개의 장소를 했었는데, 커다란 칠판이 걸려있는 데가 어디였었어요? 예, 커다란 칠판이 걸려있는 데가, 국군 수도 통합병원. 예,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갖고, 그 분당의 외곽 지역에 있는데, 군인들이 다쳐서 이렇게 저기 환자로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군인들을 위한 병원이죠. 국군 수도 통합병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환자들이 많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모든 군과 그 병사들이 다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칠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278번. 278번이에요. 자, 그리고,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갖고 막 춤춰요. 율동고. 분당 밀동공원. 예, 분당 율동공원이라고 했어요. 몇 번이에요? 277번. 네, 견우하고 직녀가 만났으니까 277번이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축구를 해요. 새마을중앙여수원. 예, 맞아요. 새마을 중앙연수원. 네, 연수원. 거기가 몇 번이에요? 279번. 279번이에요. 79번의 가장 첫 번째 원조 79번은 어딜까요? 육삼빌딩. 네네, 63빌딩이에요. 63빌딩 강남에 있는 63빌딩이잖아요. 영등포구에 있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앞에 여의도 광장에 거기 잔디밭에서 친구하고 뭘 해요? 축구를 해요. 그러다가 좀 출출하니까 뭘 먹어요? 떡볶이요. 네, 떡볶이.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꼭 칠구 칠구 떡볶이로 떡볶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79번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남에서 또 저기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갖고 몸에 할때 뭘 먹고 나왔어요? 성남 인삼 닭죽. 맞아요. 성남 인천 닭죽 몇 번이에요? 275번. 275번이에요. 우리 대전에서는 어디에서 코로나 치료를 했을까요? 온천역. 유성 온천. 온천. 유성 온천에서 뭐 하면서 그랬을까요? 달담구면서. 예, 조격 카페, 뭐 조격하면서 온천이 예, 이제 그런 어떤 휴양도 하고 피부병 같은 것도 치료도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유성 온천이 우리 몇 번이에요? 875번. 875번. 875년 5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70번대에서 이렇게 막 탄력을 간 곳이 있어요. 276번. 예,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신고대학. 신구대학 식물원. 신구대학 식물원이에요. 신구대학 하면은 생각나는 분이 유태종 박사. 유태종 박사라고 우리 병임 선생님 그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유태종 박사님. 거기서 또랑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구대학 그 식물원 내에 이렇게 냇가 같은 그런 조그마한 또랑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설립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설령 고기를 물고기 잡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체육대학이나 아니면 체육관 학생들. 예. 그 체육관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태권도도 배워보고 이제 그런 데서도 가끔 이렇게 야외로 놀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전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276번. 276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270번대에 대한 거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그리고 280번대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80번대 해시태그를 지난 시간에 쭉 봤었죠. 네. 85번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0번대를 공부할 차례인데, 그래서 80번대 해시태그를 알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장소들을 더 잘 연상해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8이 했고, 83타워까지도 얘기됐던 것 같고, 요 84는 판사. 대한 판사. 판사, 84를 이제 판사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화가 중에 아예 그 자기 필명을 이게 기안팔사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더라? 김수민인가?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기안팔사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필명을 가지고 이렇게 만화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기아는 그 작가가 사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그걸 따서, 이름을 따서 자기 그런 필명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그, 뭐랄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만화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웹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만화 가게 가서 만화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만화죠. 그런 걸, 그러니까 웹 작가예요. 유명해요. 그래서 이 84번은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안84. 근데 웹 작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쓰겠지만 이 작가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게 뭐냐면은 저작권이에요. 남의 걸 갖다가 베낀다든지 또는 내 걸 누가 카피를 했다든지 할 때 저작권 침해를 받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소송 같은 걸 걸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문제로. 이게 법정에 나오니까 법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 판사가 있었어요. 예, 아버지가 공교롭게 판사인 그런 상태. 물론 아버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판사하면은 판사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드느라고 아들은 이런 작가가 돼갖고 그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는 판사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그 다툼이 있어갖고 나갔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뭐 결별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보니까 법정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 84번 안에는 기안84를 생각하시면서 기안84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작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노벨 문학상 탔다고 엄청 막 좋아해 하잖아요. 예, 한강. 네, 한강 그 작가가. 그래서 그 한강 작가가 쓴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작가의 그런 어떤 세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평해가지고 노벨 문학상이 수상이 됐는데, 그 한강 작가가 쓴 책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채식주의자.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외국에 다른 저게, 식물나라라고 하여튼 무슨 그런 비슷한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뭐 또 도용된 거 아니냐, 일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찌됐든 뭐, 인정을 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작가들은 항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랄까, 저작권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고 특히 이제 작가뿐만 아니라 뭐 예능인들 다 그렇죠. 그래서 84번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85요. 85는 85 해갖고 85잖아요. 85. 그래서 뭐 따로 저기 할 수가 없고 그냥 팔자 모양의 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85호가 있긴 있어요. 이 호수인데 여기 지금 호수 그림을 그려놨죠? 이 85호가 어디에 있을까요? 강원도 하천. 예, 맞아요. 강원도 하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이 85호는 무슨 뜻일까요? 팔자 모양으로 된 하천에서 호수, 팔자 모양 호수. 예, 팔자 모양 호수인데 예, 이 85 이 단어 자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깰파에다가 어, 강원도 하천호수, 하천호. 거기 원래 이름이 화천호예요. 예, 화천 예. 호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깰, 화천호라고 안 하고 85호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누가 붙였다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붙였다고 했어요. 예. 왜 붙였을까요? 중공군 오락회들이 거기서 많이 오랑캐들이 맞아요. 건사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네. 그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그래서 우리가 막 밀려가지고 저 밑에 부산까지 가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중공군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8호 화천호에서 거기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중공군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 그 네. 오랑캐들을, 예, 네. 무찔렀다, 네. 깨뜨렸다. 그래서 그 이름을 화천호라고 안 하고 8호라고 한 거예요. 화천호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8호가 됐는데, 이거는 그 단어적으로 풀이를 한 거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연상할 때는 번호로 치면 몇 번이에요? 285번. 85번으로 생각하시라고. 85번. 85번. 그래서 85가 들어가는 네. 지역은 항상 하루. 8호를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꼭 오랑캐가 무찌른 그거는 거 화천으로 한 번, 거기뿐이 없어요. 오랑캐가 실제 저기 한 데는. 근데 다른 지역도 다 85번이 있단 말이에요. 180번, 그냥 85번, 뭐 285, 885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그런데 그때마다 뭘 생각을 하세요? 강원도 하천 8호를 생각. 바로 팔자 모양의 호수.
그죠. 팔자 모양의 호수를 생각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8호가 강원도 하천에 있지만 우리가 이 기억보 연상을 할 때 85번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강원도 하천은 아니잖아요. 다 흩어져 네, 있어요, 예. 한국에.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야기를 만들 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자 모양의 호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팔자 모양의 호수로 제일 첫 번째는 어딜까요? 목동 실내 빙상? 예, 예. 강남의 목동 실내 아이스링크장. 그 실내 아이스링크 하면은 거기 스케이트 같은 거 많이 타겠죠? 네. 목동 실내 목동. 아이스링크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없어요? 김연아. 네, 김연아? 맞아요. 김연아죠. 김연아가 그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는 하여튼 피겨 그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운 때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전지훈련 갈 때도 이제 얼음이 있는 막 그런 곳에서 이제 훈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의 운동들이 따뜻한 지역을 가는데 이제 그런 아이스 계통의 겨울에 하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은 또 이제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그 목동에 실내 아이스 링크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겨울철에 열리는 스포츠들이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겨울 스포츠 중에서 강 종목인 거 있죠. 예. 세계적으로. 그게 뭐죠? 우리나라가 아주 거기에서는 굉장히 강세예요. 그, 스케이팅. 아니, 그래서 스케이팅. 응? 스케이팅.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셔트랙. 스케이팅인데 쇼트트랙. 네, 쇼트트랙. 예, 그래갖고 굉장히 거기는 진짜 우리나라가 거의 석권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굉장히 짧은 그런 그 저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리잖아요. 동계올림픽에서 보면은 쇼트트랙. 그리고 피겨라네. 피겨도 음,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하여튼 그 중에서 이제 정말 피겨는 김연아 이후 일단은 거기에 또 많아요. 할 수 네, 있는 그런 선수가 많이 아직은 저긴데 어쨌든 지금 하나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목동 아이스 실내 링크 하면은 김연아가 거기서 아마 갈라쇼 같은 것도 했을 거예요. 지난번 네. 저기 하고서 어쨌든 거기 목동 실내 아이스 링크가 85번이에요. 85번. 양천구에 있는 85번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법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장소도 생각하고 인물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5번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86번. 86번은 따로따로 읽으면 86이잖아요. 네. 86 하면 떠오르는 해시태그가 뭐예요? 도요타 86. 예, 그래서 이건 어떤 사물을 딱 떠올릴 수가 없어갖고,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개의 그 브랜드를 가져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일제 그 자동차죠. 네. 86년에 뭐 만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 자동차 생산하면서 어떤 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붙여진 건지 모르지만 도요타 86이라고 하는 차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또 차에 관련된 거를 또 뭐가 있었죠? 벤츠. 벤츠? 벤츠 몇 번? 벤츠. 벤츠 73 있었죠. 벤츠 73. 74는 실수가 뭐예요? 74는 어떤 나중이에요? 74는 설사. 철사. 철조망. 네, 이거 철조망. 생각하면 됐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철조망 친 데가 있어요. 현충원. 네, 현충원이 그렇죠. 874번. 악기들이 못 오게 현충원 주변에 딱 그 철조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874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도요타 86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86번 하면 도요타 86을 생각하시라고요. 73 하면은 뭘 생각해요? 벤츠 73. 벤츠 73을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87이에요. 87도 이렇게 딱히 87이라는 숫자를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브랜드를 가지고 왔어요. 87 닭강정이라고 하는. 닭강정.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상호, 그 이름인데, 이제 87 닭강정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토리 만들면서 87 닭강정과 연관되게 여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87을 하고 조금 다른 비슷한 거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팔찌에. 팔찌. 어떤 사람이 87 닭강정 좀 오픈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개업 오픈 행사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사가는데, 그 닭강정 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오픈 기념 행사로 팔찌를 넣은 거예요.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찌가 나온 사람은 이제 막 상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하나 걸었어요.
그래서 87가 그 속에서 나오는 닭강 정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87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87 닭강정. 자, 그렇게 하고 88번은요?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이제 우리는 88 여러 가지로 고속도로. 연상할 수가 있어요. 88 올림픽이 눈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릿속엔 다 있죠, 개념이. 88 네.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그 위상이 올라간 그런 곳이 바로 88 올림픽이에요. 이것을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우리가 G20에서 G7까지는 아직 그런가? G10 뭐 이렇게 세계의 그런 참 거대한 그런 나라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 88 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 대전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엑스포. 엑스포. 또 엑스포 93, 대전 엑스포 93. 그다음에 88년, 보다 몇 년 뒤에요? 3년 뒤. 5년. 5년 뒤죠. 예. 5년 뒤. 그는 88년에 열렸고, 대전 엑스포 93년이니까. 93년이잖아요. 93 부산 년이잖아. 엑스포 그러잖아요. 그럼 부산 엑스포는 왜 앞에 93을 붙였을까요? 93년도에 93년에 열려서 부산 엑스포라고 했어요. 1993년에. 그러니까 벌써 엑스포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요.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그리고 그 엑스포 기간을 갖다가 며칠 동안 했다 했어요? 대목. 아니에요. 그것도 딱 그 작정을 한 거예요. 93일로. 93일. 네.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9, 8949에서 바구니, 시장 바구니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주변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하나하나 장소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